세계 통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전 세계가 한 가족이다. 이제는 글로벌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국민을 기만하는 선거야. 조직 선거는 내가 나올 때는 조직이 필요 없는 시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이 오히려 나를 선거법으로 얽맬 수가 있어. 조직을 만들면 오히려 그 조직이 나를 대통령 못 나가게 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유튜브만으로도 대선에 승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알겠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신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하게 내 사람으로서 만들어버리지, 그거를 옆 사람끼리 서로 몰라도 돼요. 이 조직이 결성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들어와. 그래가 그 사람들이 선거법을 어겨. 그러고 나를 잡아. 그래서 조직은 뭘 놓느냐? 부정을 놔요. 돈이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러다가 앞으로는 조직이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에 저 사람이 진정한 의사야. 저 사람이 우리를 고쳐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눈빛으로 병도 고친다는데 우리 살림살이를 진짜 고쳐줄 수 있는 레이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조직은 가장 자신감 없는 사람들의 물건이야. 그거는. 알겠습니까? 도둑놈들은 권력을 잡을 때 조직을 잡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거는 그런 정치 조직은 국민을 배고프게 만들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도 거부한다는 거. 내가 TV 토론에 가서 말 몇 마디 하면 나라가 순식간에 뒤집어져. 알겠죠? 근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계속 유튜브 날렸는데 총재님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런 걱정하죠? 그때는 이상한 계기가 나타나. 이상한 계기가. 알겠어요? 이상한 계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계기가 나와. 알겠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이 있겠죠? 근데 나는 세계의 대통령을 노리지 한국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늘궁에 있는 게 낫지, 청와대 그 공기도 안 좋은 청와대 서울 시내 내가 거기 가서 있고 싶겠어요? 나한테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계단을 가도 한 발짝 바닥을 밟아야 다음 계단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계단이 하나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에요. 맞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와서 한국 대통령을 거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알겠죠? 그러지 한국 대통령 한 달 이상 안에 바로 개헌하고 황제로 올라가. 아시겠죠? 그리고 황제가 돼가지고 강력한 드라이버를 써서 한민족을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강도 높은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향해 통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러지 한국 국민들 앞에 군림하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궁에만 앉아 있어도 더 대우받아. 그래 안 그래요? 무엇담시 한 달에 월급 1,000몇백만 원 받으면서 청와대 갇혀가지고 있겠노? 빨리 나와야지. 한두 달이면 황제가 돼요. 바로 그냥 황제로 올라가고, 대한민국 잠에서 덜 깬 국민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눈에 불이 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전부 옆구리 도시를 한 개씩 차고 세계 통일 전선에 뛰어들어. 재밌죠? 밤낮으로
주먹밥 한 개씩 먹으면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뛰어다니는 한민족이 될 거야. 재밌죠? 이제는 글로벌로 가야 되고, 알겠습니까? 세계 통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전 세계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들을 대리해서 신인이 직접 하지 않고는 그들이 분쟁을 하기 때문에 각 나라가 전쟁에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도 끝이 없는 분쟁이야. 종교와 역사는 가도 끝없이 싸우고 있어요. 알겠죠? 이거를 전부 올수습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알겠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허경영이가 누구라는 게 알려져 가지고 그들 스스로 나를 찍어줘야지 내가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개개인이 판단했을 때 허경영이 저 사람이라야 우리나라가 이제 엔진이 걸리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무자격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겨놓으니까 비행기가 뜹니까? 못 뜨고 지금 공항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비행기가. 대한민국 비행기가 뜨면은 50억 항인종이 뒤따라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하늘의 싸움은 당연히 하늘이 이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몇천 년 전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가 않아. 알겠습니까? 그 몇천 년 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숭배한다거나 그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이든 누구든 마고 할머니든 당군이든 그런 것을 너무 내세우면 세계 통일이 불가능해져. 알겠습니까? 세계 통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전 세계가 한 가족이다. 그래, 인디아는 인디안의 조상만 내세우고 우리는 마고만 내세우고 당군만 내세우고 이러면 세계 통일이 됩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는 글로벌로 다시 재단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마고가 나와서 세계를 통일하라,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시대야.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들을 대리해서 신인이 직접 하지 않고는 그들이 분쟁을 하기 때문에 각 나라가 전쟁에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도 끝이 없는 분쟁이야. 종교와 역사는 가도 끝없이 싸우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신흥 종교는 고대 역사를 끄집어내 가지고 기성 종교가 싸움을 하는 거야 또.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환단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성 교단하고 싸우는 거야 또. 내 말 이해갑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또 환단을 인정을 안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는 역사를 가지고 끝없는 싸움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이거를 전부 올수습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당군도 마고도 유대 누구도 그 어떠한 자도 신인 앞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있는 이 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마고 할머니가 여기 있는 이 펜을 들고 여기 글자 한자 쓸 수가 있나 없나? 당군이 이 펜 들고 여기 글자 한자 쓸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룡산에 앉아서 돌을 닦았다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나 없나? 맨날 당군 할아버지와 조상만 들먹거리고 앉아있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상원의장을 만나고 뭐 이렇게 역사 앞에 직접 나서서 핸들링 할 수 있나 없나? 신인은 직접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직접 나서서 대통령도 되고 나와서 공약을 만들었더니 65세 이상 7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더니 내 때문에 20만 원씩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안 많아?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엄청난 국가에 내가 하는 일이 이미 많은 사람이 공약을 빼가지고 출산정책 무슨 정책하면서 우리나라의 예산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집행된 게 있죠? 실업수당도 좀 나가고 있죠? 이거는 허경영의 역할이었어요. 맞죠?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이제는 글로벌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나올 때는 조직이 필요 없는 시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이 오히려 나를 선거법으로 얽맬 수가 있어. 조직을 만들면 오히려 그 조직이 나를 대통령 못 나게 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냥 지금 있는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성을 조직한다, 이따위 짓을 하면은 그 자는 세계를 바꿀 자가 아니야. 알겠죠? 나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유튜브만으로도 대선에 승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 내가 조직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할 때는 어떤 조직이 필요했어. 하나에도 필요하고 무슨 조직이 있어야 그 당시 국민들 결집을 할 수 있었잖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신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하게 내 사람으로서 만들어버리지, 그거를 옆 사람끼리 서로 몰라도 돼요. 이 조직이 결성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들어와. 그래가 그 사람들이 선거법을 어겨. 그러고 나를 잡아. 알겠습니까? 나는 겉으로 조직을, 당만 만드는데 당도 국가혁명당을 만들겠죠? 지금 법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 당들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혁명당 대통령으로 나가지만은 조직이 많이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인간과 하늘의 싸움은 당연히 하늘이 이기죠. 알겠죠? 그래서 조직은 뭘 놓느냐? 부정을 놔요. 돈이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러다가 앞으로는 조직이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도 표를 따로따로 찍어. 엄마하고 아빠가 표를 같이 찍습니까? 이 사람이 이쪽 찍으면 이 사람이 이쪽 찍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다가 그 남편이 찍는 사람 반대로 가서 찍어요.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등록은 돼 있어. 그럼 그게 당원인가? 조직이 아니라 그냥 이름 주소다가 또 올려놓은 거야. 근데 표는 엉뚱한 데 찍어. 이게 오늘날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 정규영 씨야. 대한민국 조직은 정규영 씨가 다 잡았대요. 다 뭐가 나갔어. 그래가 다 대가리는 다 잡았어. 근데 대가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밑에 줬을까? 밑에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려. 정규영이만 찍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회원들이 전부 등을 돌려버리는 거야. 대가리는 다 잡았는데 현대그룹의 직원들만큼도 표가 안 나와버린 거야. 돈은 후보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 그게 조직 선거입니다. 맞아요. 국민을 기만하는 선거야. 조직 선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에 저 사람이 진정한 의사야. 저 사람이 우리를 고쳐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눈빛으로 병도 고친다는데 우리 살림살이를 진짜 고쳐줄 수 있는 레이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눈 감고 호롱불 밑에서 5살 때부터 고무 신발을 꼬매본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바느질을 잘하겠어요. 맞아요. 옷 꼬매는 건 장난하는 거야. 옷 꼬매는 거는 쉬워요. 깜깜한 데서 호롱불도 제대로 없는 데서 고무신을 꼬매야 돼. 시간이 반밖에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36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공부를 했어. 맞죠?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알겠죠? 거기에는 그것만으로 조직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아니. 내가 TV 토론에 가서 말 몇 마디 하면 나라가 순식간에 뒤집어져.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늘궁에 있는 게 낫지 청와대 그 공기도 안 좋은 청와대 서울시내 내가 거기 가서 있고 싶겠어요? 나한테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거기 월급이 대통령 한 달 월급이 내 하루 강의료도 안 돼.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세계 통일하러 돌아다녀야 되잖아. 아마 비행기 속에서 시간을 거의 다 보낼 거야. 그 나는 또 비행기 타는 게 그래도 제일 좋아요. 전화가 안 오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다 오더니 목소리가 제 목소리로 돌아와. 여기 있으면 애로사항으로 오는 전화가 하도 많아가지고 목에 한참 듣다 보면 내가 같이 음성이 올라가는 거야. 그쪽에 막 돈을 떼었다고 그러고 막 어렵다니까 같이 음성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같이 목을 막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허경영이가 누구라는 게 알려져 가지고 그들 스스로 나를 찍어줘야지 내가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조직은 가장 자신감 없는 사람들의 물건이야. 그거는. 알겠습니까? 도둑놈들은 권력을 잡을 때 조직을 잡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거는 그런 정치 조직은 국민을 배고프게 만들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도 거부한다는 거. 개개인이 판단했을 때 허경영이 저 사람이라야 우리나라가 이제 엔진이 걸리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무자격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겨놓으니까 비행기가 뜹니까? 못 뜨고 지금 공항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비행기가. 대한민국 비행기가 뜨면은 50억 항인종이 뒤따라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계속 유튜브 날렸는데 총재님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런 걱정하죠. 그때는 이상한 계기가 나타나. 이상한 계기가. 알겠어요? 이상한 계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계기가 나와. 알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창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100% 모든 대한민국 언론이 이해창이가 붙는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정몽준과 노무현이가 싸워. 명동에서 싸웠죠? 그래가 정몽준이 삐져서 가버렸죠. 지금 법무부 장관 그 사람을 보고 노무현이가 단상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 그 사람 보고 우리 당에는 여자 대통령 후보도 있습니다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정몽준이가 기분 나빠 안 나빠? 거기서 자기가 옆에서 거들어 줬는데 자기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 아무개가 우리 당에 후보가 있다 이러니 삐져가지고 집에 가버렸어. 근데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인 후보는 그 당시에 계획된 말이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 터져 나와버려.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을 평소 좋게 본 나머지 뭐 그랬겠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좀 지켜준 거야. 이제 정몽준이를 지켜줄 차례가 됐는데 삐져서 가버렸어. 이게 잘못된 거야. 그 다음날 가서 그냥 울고 눈물 흘리고 집 앞에 가서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정몽준 아니면 나는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있었겠지. 그랬는데 그 눈물을 본 사람들이 네티즌들 맞아 다 쫓아가서 찍었죠. 하루아침에 단합이 돼가 대통령이 됐어. 뒤집어져 버렸죠. 이상한 계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스릴 있겠어 없겠어요? 스릴 있겠죠? 근데 나는 세계의 대통령을 노리지 한국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계단을 가도 한 발짝 바닥을 밟아야 다음 계단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계단이 하나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에요. 맞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와서 한국 대통령을 거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알겠죠? 그렇지. 한국 대통령 한 달 이상 안에 바로 개헌하고 황제로 올라가. 아시겠죠? 그리고 황제가 돼가지고 강력한 드라이버를 써서 한민족을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강도 높은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향해 통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지 한국 국민들 앞에 군림하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궁에만 앉아 있어도 더 대우받아. 그래 안 그래요? 어? 무엇담시 한 달에 월급 1,000몇백만 원 받으면서 청와대 갇혀가지고 있겠노? 빨리 나와야지. 에? 한두 달이면 황제가 돼요. 바로 그냥 황제로 올라가고. 대한민국 잠에서 덜 깬 국민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눈에 불이 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전부 옆구리 도시를 한 개씩 차고 세계 통일 전선에 뛰어들어. 재밌죠? 밤낮으로 주먹밥 한 개씩 먹으면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뛰어다니는 한민족이 될 거야. 재밌죠? 굉장히 희망이 넘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유 없이 자기 딸이 사법고시에 붙은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기분이 좋아가지고,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려요. 통장에 돈 10원도 없는데도 무슨 지가 재벌이 된 것 마냥. 그 다음 달부터 국민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배당금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배당금은 150만 원부터지 150만 원에 고정된 게 아니에요. 최고 적게 주는 게 150만 원이야. 뭐 알겠죠? 야, 이달에는 배당금이 170만 원이 나왔대. 각자 170만 원 받은 거야. 야, 다음 달에는 배당금이 200만 원이 나왔어.